성동구 행당동에 네. 서울숲 한신더휴 24평형에서 지금 5년 넘게 실거주 중인데 네. 이 매도해야 될지 말지 좀 매도 시기가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거주도 하고 계시고 주택은 이거 하나 보유하고 계세요? 예. 네. 성동구 행당동에 서울숲 한신더휴 24평형 5년 정도 거주하셨다 말씀 주셨는데 아마 이제 가격이 너무 올라서 꼭지가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언제쯤 좀 매도를 하면 좋을지 매도 계획 한번 팀장님과 세워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께서도 매도가 지금쯤이면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좀 드시나 봐요? 네. 그러면 시청자님은 매도하시면 어디에서 거주하시려고요? 조금 더 그래도 거주하면서 투자 목적으로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옥수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옥수에 있는 어떤 아파트를 보셨죠? 푸르지오요. 서울숲 푸르지오. 서울숲 푸르지오? 네. 그러면 그쪽으로 이사 가시려면 비용을 좀 보태셔야겠네요. 네. 비슷한 평수로 가시려면. 네. 그러면 만약에 시청자님 살고 계시는 여기 한신더휴 아파트가 시청자님 생각처럼 이제 꼭대기예요. 예를 들어 지금 30평대 기준에서 한 15억이 꼭대기였어요. 네. 그래서 막 조정이 만약에 돼요. 내년부터 해가지고 막 한 5년에 걸쳐서 한 30% 빠졌어요. 네. 만약에 그런 장이 펼쳐지면 시청자님이 이사 가신 그 푸르지오 아파트는 그 자리 그대로일까요? 아니죠. 아니겠죠, 아무래도. 네. 왜냐면 지역 자체가 그리 멀지도 않은 지역이고 어차피 네네. 같은 수요자층을 공유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같은 동네다. 어차피 같은 동네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전략을 짜건데 가장 간단한 겁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익이 없죠. 네. 기간 동안에 내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다 월세 받거나 전세 받는 게 아니니까 그냥 내 네네. 거주 비용이란 말이에요. 네. 순수하게 양도 차익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 사야 돼요? 가장 쌀 때 사야 돼요. 그렇겠죠. 파는 거는요. 가장 비쌀 때 사야 돼요. 그렇죠.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가 가장 기본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은 쌉니까? 비쌉니까? 비쌉니다. 비싸죠. 그러면 네. 팔아야 되실 분들, 예를 들어서 팔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다주택자 아니시죠? 네. 주변 보시면 다주택자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네. 지금 우리나라 주택 보유 통계가 어떻게 나오냐면 전체 국민 중에서 유주택, 주택 있으신 분들이 있죠. 네. 주택 있으신 분이 한 60%가 되는데 그 중에서 다주택자 분들이 한 30%예요. 네. 그리고 1주택이신 분이 한 70%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무주택자가 한 40%가 되세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곱하면 한 18%가 다주택자란 얘기인데 이 다주택자 분들 중에서요. 네. 만약에 은퇴를 하셨거나 앞두고 계시는데 좀 있으면 이제 종부세 고지서 날아오는 시즌이 됐거든요. 네네네. 근데 종부세를 탁 받았더니 서울에 아파트 좀 비싼 거 두 채 갖고 있으면요. 1년에 2천만 원 이상 나와요, 종부세가. 예. 근데 내가 이제부터는 연금 가지고밖에 생활할 게 없어. 그런 분들은 파셔야만 되는 분들이겠죠? 네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시청자님도 목소리 들어보니까 좀 젊으신 연배신 것 같아요. 네. 30대신가요? 네. 작년 한 해 동안 시청자님 지인분들 엄청나게 매입하셨죠? 맞습니다. 그렇죠. 뭐가 됐던지 간에 아파트건 네. 다세대건 오피스텔이건 이게 네네.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지는 이 매수세가 젊은 분들 매수 랠리란 말이에요, 완전히. 예. 근데 그분들 중에서 내가 소득이 여태까지 모아놓은 게 그리 많지가 않아서 무리하게 대출 일으켜서 영끌까지 해서 투자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네,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금리 인상되고 또 원금에 대한 예치 기간 끝나서 이제 원금 상환 시작되고 근데 내가 소득이 내 예상보다 많이 안 늘어나가지고 이거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시는 분들 반드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런 분들 제가 두 가지 부류 말씀을 드렸어요. 다주택자신데 세금 감당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1주택자신데 금융비용 감당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가지고 제가 파셔야만 되는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시청자님은 어느 부류에 속하냐면 여기에 그냥 속해요. 42%의 그냥 1주택자에 속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런 분들은 팔아야만 하는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집값 떨어져도 내 것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남들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지면 그냥 거주하면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지역만 괜찮다면 나중에 언제라도 몇 년 후에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온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언제나 모든 투자 자산은 사이클 장세잖아요. 어떤 투자 네네. 자산이든지 간에 영원한 상승이라는 건 없어요. 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1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굳이 무리한 비용 추가해서 더 비싼 데 가가지고 리스크 늘리지 말고 네. 거주하는 지역에서 그냥 살거나 이게 하나의 선택지. 두 번째로는 내 거는 비쌀 때 팔아서 조금 위험이 있더라도 나중 가서 더 좋은 거를 조금 쌀 때 산다. 아, 이 두 가지 선택지만 저는 유효하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아, 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저는 또 하나의 선택지를 추가하고 싶은 거는 예, 예. 아파트, 거주하는 집 한 채에 플러스할 돈이 있으시면 그 돈 가지고 네. 다른 별도의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아. 그런 선택지도 또 하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네. 지금 할 수 있는 투자 종류를 제가 크게는 한 3가지 정도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네. 첫 번째 종류가 뭐냐면 아까 제가 전 상담자께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의 형태들이 있어요. 예. 이게 최근 들어서 한 3개, 4개가 추가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투기 방지 대책이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작년에 그 공공재개발 나와 있는 물건 같은 경우 공공재개발 추진하는 거는 이제부터 쪼개기 하는 물건을 사가지고는 다 현금 청산 대상이에요. 아. 근데 그 전에 이미 다 종전 조합원인 물건들은 매수해도 돼요. 다만 아, 토지거래 네네.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그 물건은 입주한다는 조건 하에. 근데 앞으로 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는 데들도 또 수도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형태의 개발 예정지 중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지금 가격 자체가 그래도 좀 합리적인 가격인 지역들은 괜찮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 네네네. 또 두 번째로는 어차피 서울의 역세권에 대해서는 뭐 공실 우려는 저는 없다고 봐요. 괜찮은 네. 역세권이라면. 네. 그렇다면 그런 형태의 물건들을 1.5룸, 2룸, 3룸 이런 형태의 다세대 오피스텔들 아주 작은 금액으로 내가 갭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 혹은 네네. 월세 받을 수 있는 물건들 괜찮다. 얘네 둘은 어차피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니까.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가 비주택, 주택 아닌 상품들이 있죠. 네. 상가라던가 지식산업센터라던가 이런 것들. 그런 물건들 합리적인 가격에서 결정을 딱 해서 매수를 한 다음에 한 수익률로 4% 남짓 받으면 이것도 괜찮은 투자 될 수 있어요. 아, 네네네. 좋은 지역만 고른다면. 그래서 이런 형태의 투자만이 지금 할 수 있는 형태고 나머지로 뭐 많은 비용을 추가해가지고 다시 연끌을 한다거나 이런 건 오히려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 네네. 이게 제가 보고 있는 의견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는 그냥 거주하시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 그냥 살고 계시다. 이 정도로 저는 네네. 보여집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정리해도 될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